자, 주식이 주식TV 2월 마지막 주네, 그지? 어.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났다. 리뷰해야지.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았으니까 망했지 뭐. 완전히 꽝이야, 꽝. 자,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힘들고 아무튼 그래, 그지? 그러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장이? 장을 좀 봐야지. 그러게 뭐 어. 사실은 폭락이 뭐 언제 오냐 뭐 3월 위기설도 있고. 음, 근데 폭락이 언젠가 오겠지.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뭐 걱정하거나 걱정은 해야 되지. 근데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음. 아니 뭐 폭락이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아니 그 선택의 문제가 남은 거잖아. 응? 근데 지금 주식 다 팔 것 같아? 나는 지금은 주식 팔 때는 아닌 것 같아. 맞아. 응? 더 사야지, 돈이 있으면. 난 그렇게 봐. 나 원래 강공이니까. 근데 돈이 없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하는 종목들이 뭐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좀 좋은 얘기고 잡주. 잡주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의미이긴 한데 과거에는 시장이 밀릴 때 잡주도 같이 오히려 더 많이 밀리는 그렇지. 원래 그렇지. 시장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ETF라고도 하는데 ETF는 사실은 잡주를 대상으로 뭐 기초자산으로 해서 ETF가 나오는 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우량주. 그렇지. 뭐 적어도 코스피 정도면 200. 뭐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뭐 캐시우드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주식 시장마저도 약간 작게 보이는 뭐 미국 뭐 해외 중국 뭐 우량주 이런 위주로 ETF가 이제 많이 그 만들어졌고 사실 뭐 꼭 그래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뭐 많이 올랐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이건 완전히 내피셜이지만 오히려 이제 뭐 앞으로 하락 장세가 된다. 그리고 ETF 쪽에 뭐 심리가 안 좋아져 가지고 자금이 빠져나온다. 자금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엔 ETF가 빠지게 되면은 ETF가 추종하는 업종들은 지수 관련 업종들이 먼저 내려가는 게 사실은 맞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 근데 하락이 온다면 과연 예전처럼 잡주가 또 지리멸렬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상장 코스피 200 정도에서 조정을 먼저 받고 잡주들은 좀 어영부영 뭐 좀 견디다가 또 다시 뭐 폭락이 온다면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버틸지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지.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좀 전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나도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냥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우리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단기 조정의 좀 끝자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좀 근데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사실. 근데 그건 이제 뭐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뭐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영역인데, 근데 뭐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번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건가. 근데 나는 뭐 이게 사실 이게 코스피 차트잖아. 근데 이게 나는 항상 이 작년 3월에 급락했던 추세는 원추세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원래는 그 전 때부터 이런 추세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요번 뭐 막 유동성 장세 돈 풀리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는 사실 원추세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 상승의 첫 파동은 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는 사실 보고 있어. 2020년 10월부터네. 그렇지. 그러니까 원추세 복귀하고, 근데 여기서부터라 하기엔 너무 요원한 거고, 요 조정 다 끝내고, 그러니까 요 지점이 거의 그
3월달 폭락의 지점 지수랑 거의 비슷한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실질적인 상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원추세에서 봤을 때 한 요 정도 한 몇 포인트니? 요 원추세 이 상단 지점 저항 때쯤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 게 맞았었는데 2,800이야 그게 2,800. 그렇지. 어. 2860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갔으면 더 좀 안전하게 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1월 초에 막 뭐 언론에서 막 개미들 막 이때 막 엄청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막 현대차 대형주 위주로 막 슈팅 엄청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오버슈팅 기간으로 사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 따라잡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고 사실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원추세로 하기를.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상단 추세고 이게 하단 추세잖아. 근데 이게 내가 볼 땐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중간 추세를 나는 항상 잡잖아. 그러니까 맥스로 빠지면 이 중간 추세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지수로 따지면 뭐 한 2,800 그것도 60 중반 정도? 2,850. 한 이 정도까지 최악의 경우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한 다음 주 우리 미국 시장이 어땠지? 금요일 날? 뭐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뭐 보합이라고 봐도 되지. 보합이고 약간 올랐어. 다우가 좀 빠졌지, 그지? 다우는 약간 밀리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을 거니까 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이렇고 코스닥을 더 좋게 보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난 코스닥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잡주만 하니까 그렇지 뭘. 아니야 여전히 코스닥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이 코스닥도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추세에 그지? 이건 오버슈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코스닥이 그지? 잠깐 갔다가 이제 원추세의 하단까지 왔으니 나는 요번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코스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근데 되게 그게 지난주 말쯤에 이렇게 뭐 장을 뭐 나도 이제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정말 많이 오랜 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주식들이 아래서 튀는 주식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 빵빵 튀는 주식들이 몇 개 나왔어. 뭐가 나왔어? 부강약품, 이게 코로나 관련 주식이긴 한데 바닥에서 막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반등이 서서히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코스닥은 뭐 올해는 뭐 IT가 주도를 해서 IT 부품 소재 관련주들이 뭐 이제 되게 큰 시세를 낼 거다라고 보고 있으나 난 여전히 제약바이오주가 또 그거 못지않게 큰 시세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니 그러면은 과거 추세를 내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이제 쭉 위에 있고 큰 주식들이 있잖아.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그러면은 그 셀트리온이 만약 밀렸어. 뭐 제넥신도 밀리고 뭐 다 밀렸는데 그럼 다음에 제약바이오 지수가 오른다면은 옛날 대장주가 올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다시 뭐 다른 새로운 애들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렇게 이거 완전 나도 내피셜인데 지금 막 미국발 뭐 변이 또 나왔잖아. 막 이런 게 막 기사화 되면서 또 공포감 조성하면서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걔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좀 지난주 주말부터 좀 그게 보이기 시작했거든 내 눈에는. 아 그래? 한번 보자고 그거는 나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뭐 코로나주 이제 다 끝났다. 뭐 백신 맞고 하니까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어차피 공포에서 시작된 장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지? 공포로 마무리를 할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 잠깐 계속 물어봐. 아니 나올 물어볼 건 다 아니고 나왔는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급락은 좀 마무리되는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주에. 난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급락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기면서 등락 주면서 상단에서 조금 박스권 정도 계속
지금도 사실 박스권이 맞거든 이거. 이 너무 말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한쪽으로 몰렸을 때 지수가 예전에는 막 2% 3% 이렇게 밀리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오르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뭐 블랙 무슨 뭐 프라이데이니 먼데이니 뭐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심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었는데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막 4%도 어쩔 때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오늘 지난번처럼 2% 넘게 지수가 밀리기도 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안정적으로 바닥을 찍기보다는 지난주 말처럼 변동성이 막 커지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내 말이 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점을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변동성은 있으나 지수 자체가 막 폭락이 오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계속 뭐 그런 와중에 뭐 개미를 턴다거나 뭐 이런 작업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지. 지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변동성은 좀 계속 커질 유지가 수 될 있긴 거다. 한데 계속 있을 거다. 그 이 레벨에서 급격한 뭐 그렇지. 지수의 조정은 레벨 다운은 없을 거다. 그거는 없을 거다. 그리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정의 과정인 거야. 사실 우리 이때도 되게 공포스러웠거든 사실. 변동성도 엄청 컸었고. 근데 여기서 단기에 이때는 그래도 몇 달에 걸쳐서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아주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아니, 코스닥 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대단히 뭐 큰 악재가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뭐 큰 대단히 큰 악재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뭐 확대해서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물론 대응해야 되고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으나 뭐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 큰 악재도 사실 없거든 지금. 뭐 큰 악재가 있냐? 있을 수 있지 뭐 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미국에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예를 그러니까 들어 뭐 테슬라에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 음. 그러면 또 테슬라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애플도 그렇고. 뭐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항상 그 이게 뉴스 그냥 떨어지는 뭐라고 해야 돼?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 그냥 조절 받을 장이 됐으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아. 난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주식을 하다 보면 그냥 끼워 맞추는 거지 뉴스에. 이래서 안 좋다.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포방도 또 조성하면서 그러면서 물량도 소화하고 또 다시 가고 이런 장인데 크게 놓고 봤을 땐 사실 뭐 크게 이제 와서 막 손절을 고민하고 이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그 정도. 어렵다. 어려워. 근데 나는 버티려고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조금 물렸는데 많이 물리진 않고. 개인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시기는 이미 지났지. 그건 아닌 것 같다. 더 빠질 수 있으나 그게 두려워서 팔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대응을 했으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미. 이게 뭐 변동성이든 지수 차원에서 변동성이든 반등이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각자 바로 이제 가기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종목 장세잖아. 그렇지. 종목 장세야. 똘똘한 놈 잘 골라서. 그리고 또 뭐 지금 보면은 뭐 비싼 주식들 잘 안 움직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좀 싸구려 주식, 동전주 같은 거 이런 거 막 팡팡 튀고 그러잖아. 뭐 찬스야. 잘만 고르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근데 이게 대응이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사실. 이제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게 현금도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딱 그 정도의 시장인 것 같아 사실. 너무 공포스럽지도 않고 사실 내 눈에는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이다.
그래 뭐 시장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많이 한 거야. 갑자기 뭐 너무 많은 그러니까 현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담아도 되고 난 그렇게 야 생각해. 현금이 어딨어 물린 게 지금. 있으면 뭐 이런 기회에 이제 좀 강한 종목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뭐 종목 이동을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이게. 이거 이제 각자의 판단으로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좋게 보는 주식들 아니면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까? 뭐 시장은 요 정도로 하고 시장 그래 너무 많이 거창히 시장 얘기하면 얘기를 전망이긴 했으니까. 전망인데 그냥 우리의 사견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이 영상은 여기서 요 정도로 그냥 끝내자고. 그래.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지? 뭐 리뷰 종목 리뷰랑 우리가 뭐 또 신규로 봐야 될 종목이 있으면 좀 뭐 한두 종목 정도 이번에 많이 못 하겠어, 그지? 그지 한두 종목 정도만 좀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하자고. 자, 이거 뭐라고 제목을 잡아야 되냐? 시황 예측.